난 뭐 나도 동일하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너는 수학과 같이 있니?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게 5월에 시험을 보면 미리 준비하는 거야. 내년 5월에 시험을 볼 건데 과학부는 고3 때 시험을 보고 영재고나 국제고는 고1, 2 때 시험을 보고 시험 범위는 형식적으로는 미국 교과 1학년, 대학교 1학년 학부 1학년 과정을 선이수, 미리 학점을 이수하는 거예요. 그걸 AP라고 해요. 미국 유학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는데 서울대나 카이스트는 AP 점수를 인정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경시대에 나와서 상 받는 거 인정받을 수 있어 없어? 안 돼. 근데 AP는 돼. 특이하지? 한국에서 AT도 시험 이후에는 지적권 넘어서 치고 그거나 그래야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일반고 애들은 AP를 안 치. 학회 준비를 안 해줘. 그렇지. AP를 준비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이미 특목고이거나 영재고이거나 국제고이거나 그래서 AP를 인정을 해준 나라 학교가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어. 서울대가. 그래서 그걸 쳐서 미리 5일 때 학점을 이수해놔. 근데 니들이 실망한 게 니들이 영어를 아주 잘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미국 애들만큼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면 수학과학 중심으로 하는 게 좋아. 경험상 한국 애들은 거의 수학과학으로 다 AP를 몰빵하는데 니들이 뭐 미국 역사나 뭐 심리학이나 이런 걸 칠 수 있지. 수학이 세 과목이 있어. 통계, statistics, 그다음에 calculus, 이적분. 이적분이 두 종류야. AP라는 과목이 있고 PC라는 과목이 있어. 학부 1학년 1학기, 학부 1학년 2학기 내지는 약간의 수학과 2학년 일부 내용. 총 3과목이 있어. 우리나라 애들은 되게 이 중에 한두 개 정도 공시하는 편. 과학이 되게 특이한데 과학이 물리만 3과목이야. 왜 이렇게 말해준지 나도 잘 모르겠어. 물리학 1, 물리학 2, 물리학 C라고 있어. 3이어야 될 것 같은데 C라고 해. C. 근데 물리학 1, 2는 니들이 지금 배우는 걸로 커버가 돼. 약간은 더. 물리학 C는 고급 물리 수준. 과학고로 치면 2학년 때문에 그거까지 해야 이 3개 중에 2개 내지 하나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3과목이 있다. 다음에 화학이 한 과목이 있고 생명과학이 한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과학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환경과학 그런 과목이 하나 있어. 우리가 지금 지구과학. 지구과학은 잘 안 치고 화학하고 생물 한 과목씩 이렇게 공시를 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아마 어렸을 때 코딩이나 컴퓨터 개발하는 일을 좀 공부한 친구들이 뭐 로봇을 했거나 그런 친구들은 컴퓨터나 컴퓨터 공학도 2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공시를 하는데 한 4개? 5개? 이 정도 치는 것 같아. 국제고나 영재고들은. 근데 뭐 꼭 시험을 안 쳐도 고3 되면 조기 졸업하지 않으면 고3이 되면 학교에서 이 과목을 수업을 들어. 부산과학고나 영재고 애들은 고3이 되면 지금 공급한 이 모든 과목을 고3 때 들어. 그러니까 고1, 고2 때는 우리 국내 교과 끝내고 고3 때 할 게 없잖아. 실제 그래. 부산과학고든
영제곱 할 게 없어. 했다고 또 할 수 없고 이걸 하거든. 왜 그러겠어요? 서울이 붙이기지 뭐. 뭘 하는 거니까 고1 때 미리 몇 과목 끝내놓으면 안 들어도 되잖아. 고성준 널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험 보고 그냥 천에 한 학기 내내 속 뜨지 마. 그 물리는 생각보다 안 어려워. 내가 좀 계속 나눠주고 있는데 3월, 4월에 나눠준 게 물리학 1, 그다음에 지금 4월, 5월, 6월에 나눠준 게 물리학 2, 다음에 여름방학 지나고 물리학 C 이렇게 줄 거야. 물리학만 제대로 해도 3개 딱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좀 해주시고 내년에 저와 같이 AT 신청에 응시합시다. 아셨죠? 여름방학 때 우리 올림피아드 문제도 좀 주기 시작할 거거든. 중앙 올림피아드 아주 잘하면 고등학생들이 치는 전문가 과정. 딱히 입시에 도움은 안 돼. 올림피아드가. 근데 그런 건 있어. 올림피아드에서 수상을 하면 어깨에 좀 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문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요. 뭐 우리 학원도 있잖아, 그렇지? 가장마장 선배가 있잖아. 부산바다에 소문이 쫙 나. 짱나. 그냥 다 소문 다 나. 아, 별 관심 없는데 자꾸 들려. 제가 대상이래, 제가 뭐 금상이래, 제가 뭐 메달을 받아.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애들이 얘기해. 그런 효과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한다. 그게 엄청 크다. 여러분의 그 효능과 자존감에 엄청 도움이 된다. 경신에 나가서 한 과목 정도를 수상하는 거 엄청 추천하고. 입시는 보면 안 돼요. 자기 만족이야. 내신 공부야 뭐 여러분들이 워낙 알아서 잘하겠지. 나는 뭐 이 반은 내신 공부 걱정 안 해. 실수만 하지 말고 해주시고. 오늘 이제 파동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파동의 중첩, 간섭, 굴절 이렇게 배웠던데. 페이지에 보면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 이런 얘기가 나와. 물질이 입자의 형태로 존재하면 두 개가 이렇게 만나면 충돌이 나겠지. 충돌이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반발이 될 거 아니야. 한 공간에 동시에 위치할 수 있어요? 한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잖아. 요즘 고전역학에 앉아야 돼. 안 되잖아. 네. 파동 가능하다. 파동이 뭐냐? 에너지의 전달 형식이야. 어떻게 전달되는 게 파동이냐? 내질의 진동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파동이라고. 두 개의 파동은 서로 한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좀 어려운 말로 중첩, 이렇게. 중복 아니야. 중복 아니야. 중첩이야. 중첩. 중첩. 중첩이라는 단어는 파동과 같은 말. 파동적 성질을 의미하는 말이야. 나중에 양자역학 배우면 또 중첩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파동적 성질도 다룰 때 중첩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계속해 쓰지만 확률 밀도함수라는 걸 배웠거든. 어떤 물질이 존재할 형식이 확률이야. 통계적 분. 어떤 특정한 위치에 그 물체가 있을 확률로 물리적 현상을 설명할 건데 그때도 중첩이라는 개념을 또 쓸 거야. 마치 확률 밀도함수를 파동처럼 한 공간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다룰 거거든. 좀 어려운 말로
중복해서 존재한다. 중첩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한자가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슈퍼포지션이거든. 여러 개 위치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거지. 표현이 좀 어색해도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꼭 이해를 해주시고 파동의 형식이다, 존재 형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귀신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키가 50, 하나는 키가 100. 두 마리 귀신이 이렇게 한꺼번에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합쳐져서 키가 15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서로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꺼번에 동시에 존재하고 아무렇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투과해서 이렇게 나가. 통과해서 이렇게. 그게 파동의 독립성이다. 이렇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의 파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한다. 그게 파동의 독립성이에요. 쉽죠? 네, 여기서 위상이라는 개념을 다룰 거야. 위상. 파동이 얘들아 사인파나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할 건데 뭐 사인으로만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인하면서 익숙하다 보니 거의가 아니지 100% 거의 사인하면서 표현할 건데 사인으로 표현되는 파동을 우리가 시누소이덜 웨이브라고 할 거야. 그래서 사인하면서의 형식으로 파동을 표현할 거야. 모든 파동이 다 사인하면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문할 수 있어. 맞아. 내 목소리를 파형을 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완벽한 사인은 아니냐. 근데 나중에 뭘 배울 거냐면 얘를 여러 개의 사인 함수의 조합으로 그릴 거거든. 그래서 사인 함수 더하기 또 다른 사인 함수. 시누소이드한 웨이브의 합으로 모든 파형을 구현할 수 있어. 수학적으로. 그래서 기본파인 가장 간단한 사인 함수 표현을 먼저 배우고 대학교 가서 여러 개의 사인 함수를 조합해서 주기적 속성을 갖는 파형을 구현하는 걸 또 배울 거예요. 이제 대학교 가서 하고 아니면 이제 고3 때 하고 좀 선행을 하는 친구들은 일단 파동은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로 다루겠다.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왜 사인 함수로 다루냐? 횡파가 사인 함수 모형이라서 그런 게 있고, 그렇지? 내가 횡파를 만들잖아. 횡파가 뭐야? 그렇지. 내재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어떤 경우? 수직입니다.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줄이 다 묶여 있는 거야. 입자들로. 여기 에너지를 이렇게 주면 얘가 출렁하고 이렇게 움직이겠지. 따라간다.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뜯어보면 각각의 이 매질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 옆에 또 위아래로 움직이고 또 옆에 위아래로 움직이고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위아래의 진동이 옆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거든. 그러면 진동의 방향은 위아래잖아. 근데 진행 방향은 오른쪽 이렇게 돼 있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90도인 거 수직이면 어려운 말로 횡파. 근데 횡파를 특정한 임의 시점에 스냅샷을 사진을 딱 찍으면 이렇게 나와. 직관적으로 파동을 사인 함수로 이해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 거야. 실제 그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런 파동뿐만이 아니라 많은 파동의 여러 다양한 경우들을 추상화해서 사인 함수로 묘사할 거거든. 대표적인 게 종파야. 여러분 제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전달이 되잖아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야 사실? 내가 여기 그 성대를 올리면, 내가 하나도 떨어.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공기 분자를 이렇게 소하고 밀하고 소하고 진동을 주는 거야. 그럼 걔가 그 또 주변에 있는 공기들을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거든. 그림으로 그리면 공기 분자들이 밀집돼 있다가 확장, 그 옆에 있는 공기 분자들을 밀집했다가 확장, 소하고 밀하고 소하고 이런 식으로 진동을 전달해 준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덴스해졌다가 스파스해져. 그 과정이 옆에 있는 걸 또 영향을 미쳐서 옆에 있는 공기 분자들 덴스하게 있다가 또 스파스하게.
종파야? 종파는 어떻게 정의하냐? 파동의 진행 방향과 뭐가? 그렇지, 진동 방향이 이렇게 패러럴.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할 때 이걸 뭐라고 그러고? 종파가 이렇게, 응? 이렇게 나란. 수식이 아니고 나란하는 방향. 이렇게 흔들리고 파동은 그 방향으로 가요. 근데 현실은 제가 종파로 했지만 예를 들어서 행파와 종파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 지진 같은 거. 지진이 이쁘게 이렇게 진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진동할 거 아니야? 미친 듯이 막 흔들릴 거 아니야? 지진 배웠지? 피파, 에스파. 흔들리다 보면 내지를 앞뒤로 이렇게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흔들어서 전달하기도 하고 위아래로 흔들어서 횡파의 형태로 전달되기도 하고 두 개가 섞여서 오는 거야. 이렇게 치면 이렇게 흔들려서 횡파로도 전달되지만 이렇게 치면 이렇게 올려서 종파로 전달될 거 아니야. 근데 지진이 깔끔하게 이렇게 움직이진 않을 거야. 이렇게 칠 거 아니냐? 횡파와 종파가 섞여서 올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이것들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얘도 내가 이제 수학적으로 좀 기술을 하고 싶어. 진동수라든가 파장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거 다룰 거거든. 함수적으로 좀 표현을 해줘야 계산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잖아. 얘는 친구가 이해하기 쉬운데 얘는 좀 어려우니까. 잘 봐라. 이 진동 패턴을 그대로 이렇게 틀 거야. 90도. 잘 들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이 왔다 갔다 하는 특정 스팟을 딱 잡아. x가 1인지 또 딱 잡아. x가 2인지, x가 3인지를 잡아서 이 흔들림 상태를 90도로 틀어. 얘도 x가 2인지를 90도로 틀어. 기준 만약에 진동을 좌우로 하는데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정의를 해서 이 변이를 측정하면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걸 90도로 틀어서 연속적으로 넣으면 좀 변해져. 알겠어? 좀 어려워. 잘 봐. 진짜 이제 독학 문제 횡파로 내다가 한번 단위를 종파로 딱 던지고 사이언스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를 낼 때가 있어. 당황하거든. 잘 들어야 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진동하잖아. 진동하겠지. 근데 얘가 어느 순간 딱 스냅샷 찍었더니 여기 기준값으로부터 진동하는 와중에 플러스 1회가 있었어. 그럼 90도 틀어서 플러스 1회가 이렇게 점 찍는 거야. 원래 0이지만 얘는 특정한 시점에 기준값 그 특정한 위치에 그냥 있어. 0. 얘는 특정한 위치로부터 흔들리는 와중에 이쪽에 있어서 마이너스 1만 그거를 모든 지점을 다 연속적인 분포를 각각 위치에서 90도로 틀어서 그리면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적인 함수로 그리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종파는 그렇게 생겨먹지는 않지만 앞뒤 진동을 이렇게 전달할 건데 90도로 틀어서 y축에다가 그리면 변이를 얼마든지 횡파와 비슷한 사인 함수 형식으로 그릴 수 있다 이거야. 이해했어? 니들 상함수 다 배웠지? 배웠지?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상함수 고의 과정이야? 고의로 내려가나? 고의지? 모르겠다.
뭐 하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횡파든 종파든 사인 함수를 그릴 건데 사인 함수 그릴 때 여러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페이지에 보면 파동의 표현이라고 하거든. 이걸 좀 설명해볼게요. 의외로 여기 오개념이 되게 많아요. 파동이라는 에너지의 전달 형식을 수학적으로 기술을 하고 싶은데 얘가 잘 생각해 보면 진동을 전달하는 거잖아. 진동이라는 건 주기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수학적으로 기술할까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주기적인 흔들림. 단위 시간 동안에 몇 번 흔들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진동성. 어려운 거라고. 진동. 영어로 프리퀀시라고 해서 F라고 많이 주셨어. 자, 얘는 뭐가 결정하냐? 파워원이 결정해. 잘 들어. 진동수 누가 결정하고? 파워. 이렇게 내가 1초 동안 3번 흔들면 이 진동이 이렇게 전달이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파원. 파동을 만드는 원이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응? 자, 근데 이 파동이 에너지 흐름이 전달될 거 아니야? 파동의 형식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뭐가 필요해? 중간에 매개체인 매질이 필요해. 매질이 필요 없는 빛도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빛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질이 필요해. 매질이 뭘 정하냐면 이렇게 딱딱하냐 아니면 공기처럼 이렇게 소하게 존재하느냐 아니면 딱딱하게 밀하게 존재하느냐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전달해 주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차이에 의해서 파동이 전달되는 길이 한번 진동해서 전달되는 길이 한 사이클 그거를 파장이다. 파장 한 주기의 길이고 람다로 말이야. 만약에 내가 쿵 쳤어 그다음에 또 쿵 칠 거야. 좀 딱딱한 매질이면 진동이 빨리빨리 전달되거든. 그래서 이게 한 걸음이 굉장히 커. 그래서 이렇게 쿵 쳤더니 얘가 이렇게 가. 여기 위치 그래프야. 여기는 전이고 한 사이클 딱 했던 이 위치 여기가 파장이고 또 한 번 진동을 더 줬다. 여기 한 2개 그려지겠지? 3번이면 3개 그려지겠지? 여기 쭉 진행을 하는 거야. 됐습니까? 다음에 주기라는 개념이 있어. 주기는 뭐냐? 이 진동수를 1초에 만약에 5번 쳤어.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들어서 전달될 거 아니야?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린 시간 이게 주기다. 1초에 5번 내가 진동을 줬으면 한 번 가는 데는 출렁하는 데는 시간이 5분의 1초겠지. 주기는 P라고 많이 줄였어. 페리어드라고 얘기 하는데 P라고 쓰면 이제 목표하고 저기 모멘텀 운동량이랑 혼동이 되니까 T라고 약속을 하자. 주기는 T라고 쓸 거고 T는 뭐랑 같다? 1초를 뭐로? 진동수로 가는 거야. 여기 해야 돼. 그다음에 속도 개념이 있어. 속도 그리고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는 결과하더라. 내가 진동을 4번 줬어. 1초 동안. 하나, 둘, 셋 이렇게 진동했겠지. 여기서 출발 하나, 둘, 셋 파동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요만큼 1초 동안 움직인 거리고 속도지.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파장이 몇 개? 3개. 1초 동안 몇 걸음? 3걸음. 그래서 파장
파장에다 뭘 곱하면 속도가 되는 거야.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갖다 곱하면 바로 속도가 돼요. 이해하세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파장은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 내가 결정해? 누구의 매질에 의해서 파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파장은 고정된 게 아니야. 만들어 나왔다가 다른 매질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 어? 예를 들어서 제 목소리가 공기 분자를 자극해서 이렇게 여러분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는 공기 분자의 매질을 타고 가는 거야. 이 속도와 그리고 귀에 닿았어. 또 여기 뭐 달팽이고 아니면 또 뭐가 있지? 이 뇌 안에 뭐라는 기관들이 있잖아. 걔네 또 막 흔들릴 거 아니야. 매질이 바뀐 거야. 그럼 걔네들이 흔들리는 것도 또 다른 형태로 움직일 거 아니냐? 또 뭐 마찬가지야. 내가 뭐 이렇게 진동을 주면 이렇게 하다가 뭐 플라스틱을 만든다거나 그 철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중간중간 매질이 바뀔 수 있지. 그때 파장은 바뀔 수 있고. 파장은 고정된 값이 아니야. 파장은 파동이 전달되다가 어떤 매질을 거치냐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생각을 해야 돼. 다만 진동수는 안 바뀌어. 1초에 3번 진동하면 계속 가는 거야. 예외는 있습니다. 나중에 도플러 효과라는 걸 배울 거야. 거기서는 진동수가 바뀌어. 왜냐면 거기서는 파원이 움직이거나 관측자가 움직여야 돼. 그래서 파동 자체가 온전히 전달이 안 되고 왜곡이 돼. 그래서 거기서는 진동수가 바뀌는데 그런 게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동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 넘어가면 안 된다. 응? 진동수는 뭐가 결정한다고? 파원이 결정하는 거야, 매질이 결정하는 거야. 물 속에서 전달되다가 뭐 공기 중으로 나왔다. 그래서 뭐 진동수가 몇 배로 늘어 다 틀린 거 아니야? 진동수는 안 바뀌어. 파원이 정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첫 번째 그린 건 위치 변이 그래프지. 근데 이 그래프에서 표현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 봐봐. 지금 파동을 표현하는 게 진동수, 파장, 주기, 속도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주기라든가 속도라든가 진동수도 어떤 의미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주기 자체가 시간이고 속도도 시간이 정해졌을 때 계산이 되는 양이잖아. 진동수도 마찬가지야. 1초 동안, 단시간 동안에 흔들리는 정도니까 진동했으니까 다 시간과 상관이 있지.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된 그래프도 하나 더 필요해. 공간과 관련된 변이와 위치 그래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그래프로 문제를 낼 때도 있어. 여기 보세요. 이건 어떤 특정한 시간을 딱 정해서 어떤 특정한 시각을 정해서 촬영한 스냅샷이야. 알겠지? 근데 내가 여기 한 점을 특정할게. 예를 들어 이 점을 딱 잡았어. x는 1, 이가 위치를 하나 잡았어.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위아래를 이렇게 움직이니까 좀 내려오겠지. 그 다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왔다 갔다를 펼쳐서 그리면 또 사인함수 되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 x축은 뭘 의미하는 거지? 이번에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이 그래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특정한 위치, 별이라는 특정한 위치를 지정하고 특정한 위치에서의 사인함수를 그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파동은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전달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무리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돼. 위치와 각각 위치에 대응되는 변이. 그냥 또 다른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야? 시간이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니까 시간 데이터와 변이 데이터가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 얘하고 얘를 섞어서 문제를 많이 내는 거야. 그리고 혼동될 수 있어. 겉보기에는 둘 다 사인함수니까. 조심해야 돼.
여기서는 한 사이클 여기 뭐야? 파장이었지. 여기서는 이렇게 갔다 여기 극대에서 극대 여기까지. 이걸 뭐라고 부를까? 뭐라고 부를까? 여기서는 중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맨 위에 있다가 바닥을 쳤다가 다시 꼭대기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한 사이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뭐겠어? 주기지. 근데 여기 위치변이 그렇게 돼서 저는 한 걸음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비유를 줄 건데 파장이 한 걸음 걸어간 거잖아. 파장이 되는 거야. 생긴 것도 사람처럼 이제 나다가 이해했어요? 자동 다 이해했어? 그럼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뒤에 25페이지에 문제가 하나 있을 거야. 한번 풀어보실래요? 먼저 20. 이거 쪽수가 짧은 4번 문제. 25페이지인데 페이지가 짧은 25페이지에 4번. 좀 안 덥냐? 괜찮아? 에어컨 틀었어? 더워요. 약간 높은 것 같은데? 에어컨 좀 춥고. 가는 변이와 위치 그래프고 나는 변이와 시간 그래프잖아. 아예 그 겉보기에는 사인 원수인데 아예 다른 거야. 가는 한순간에 스냅샷을 찍은 거고 나는 한 위치를 고정하고 그 위치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펼쳐서 그린 거다. 그걸 이해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네가 이게 x가 하나는 2고 하나는 4인 지점을 표현한 건데 뭐가 2고 나에서 오른쪽과 왼쪽 중 x가 2인 지점을 나타낸 건 이거 빨간색이야 파란색
지나면 여기 이쪽 진행 방향이 이쪽이 왼쪽이니까 이렇게 가니까 얘가 겪을 미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내려가기 시작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죠. 맞지? 그래서 x가 4인 지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올라가잖아. 자, 기억 파동의 진행 속력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 속도는 뭐야? v는 람다 곱하기 한 걸음. 그다음에 진동수 1초 동안 몇 번 왔다 갔다 하나? 몇 걸음인가? 파장은 얼마야? 4. 진동수는 바로 할 수는 없고 먼저 주기를 봐야지. 주기가 얼마예요? 한번 출렁하는데 걸린 시간이 문제를 보니까 2초? 2초. 그러니까 t가 얼마야? t가 2야. t가 2라는 얘기는 얼마죠? f는 진동수는 역 2네. 그래서 v는 뭐가 돼? 두 개를 갖다 곱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참 니은 볼게요. 나의 p는 x가 4에서 y를 t에 따라 나타낸 거다. 맞나요? 맞아. x가 4인 지점을 갖다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본 거야. 디귿 x가 2초일, t가 2초일 때, t가 2초일 때 주기네 2초. x는 3에서 x는 3 어디입니까? 여기네. 여기 있던 거지? x는 3에 있던 놈이 x는 3에서 y는 얼마겠습니까? 이게 문제에서 준 거는 t가 0초일 때거든. t가 2초일 때로 바뀌었는데 0초에서 2초 변하는 건 딱 주기만큼 변하는 거잖아. 그럼 원래 그래프의 모양을 다시 돌아오겠지? 이 상태에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늘 2초 걸리니까 그래 봐 이 모양이잖아. 또 다시 2초 뒤에 사진을 찍어봐요. 그래서 변이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정답은 기흥 이은이고요. 이것은 2cm가 아니라 마이너스 2로 보셔도 돼요. 27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파동에서 이렇게 극대값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이제 마루라고 하고, 극소값에 해당되는 걸 고리라고 해. 그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루를 실선, 고를 점선, 마루를 실선, 고를 점선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그 그래프를 새롭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이거는 위치 그래프입니다. 매질은 두 종류고요. 1번 매질은 0에서 4, 이 구간이 1번 매질. 다음에 4에서 8까지가 위치 4에서 8까지가 2번 매질이다. 그래서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파동은 X축과 나란하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건 시각이 0이, t가 0일 때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2초가 지난 다음에 t가 2초일 때 보니까 x가 2인 지점. 지금 골로 표현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마루가 되었다.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이게? 2초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2초 뒤에 뭐로 바뀌는 거지? 실선으로 바뀌는 거야. 마루에서 골로 가니까 딱 반파장이잖아. 그치?
그럼 2초 동안에 극소에서 극도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주기가 얼마라는 거야? 그렇지. 얘가 주고자 말하고자 하는 건 주기가 4초다. 한 사이클. 극대에서 극소 찍고 다시 극대로 돌아오는데 4초 걸릴 거 아니야? 이해했어? 파장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 이 스냅샷스 보니까 극대, 극소, 극대, 마루, 골, 마루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 이렇게 파장이 되는 거야. 파장은 4가 됩니다. 두 번째 매질에서는 파장이 얼마지? 4에서부터 12까지니까 8? 파장은 여러 종류일 수 있어, 얘들아. 이건 누가 정하는 거야? 매질. 매질. 하지만 진동수는 매질 1에 있든 매질 2에 있든 상관없이 고정된 거야. 참고로 여러분 진동수는 얼마일까요? 주기가 4니까 프리퀀시는 얼마야?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로 고정된 거야. 이거는 매질이 바뀐다고 원하는 그런 속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파원이 결정을 해버리면 그대로 그냥 쭉 가는 거야. 1초에 몇 번 걸을지는 내가 정하는데 폭은 즉 파장은 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응? (1에서의) 파동의 파장은 4고요. 2에서의 진행 속력. 자, V2는 그럼 이걸로 통해서 보여볼까? V2는 얼마일까? 속도 V2는 뭐로 곱하면 돼? V2는 진동수에다가 파장 곱하면 되는데 파장은 4야. 두 번째 매질에서 진동수는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파장 8 하면 얼마? 2m/s가 두 번째 매질에서의 속도가 되게 돼요. 정답은 1번 매질에서 파장 4, 2번 매질에서 속도 2, 3번이 되겠네요. 질문. 다 이해했어? (29페이지) 29페이지고요.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치 변이 그래프니까 파장 그래프 바로 읽으면 돼. 이 오른쪽에 있는 매질의 파장은 얼마야? 한 사이클. 이거지? 파장 얼마야? 4b. 기억 틀렸고요. A의 진행 속력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 A의 파장은 얼마지? A는
주기가 t로 나와 있어. t. 그럼 진동수는 뭐지? 역수 t분의 1이지. 속도는 어떻게 돼? a에서의 속도는 사전 곱하기 진동수니까 t분의 1을 2d에 곱하면 t분의 2d가 되겠네요. 정답. B를 참. 지금 t가 4분의 1이면 한 쿼터 정도 시간이 지났어. 자, t가 4분의 1 라지 t일 때 x가 1인 지점, 2인 지점 여기네. 요 1인 지점에서의 b의 변이는 얘가 한 사이클 이렇게 다 하는데 주기가 t잖아. 근데 우리 문제에서 허용해 줄 시간은 4분의 1t밖에 안 되는 거야. 자, 쿼터의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원래 t로 갔다가 내려갔다 제대로 돌아오는데, 그렇지? 출렁 이렇게 하는 게 대문자 t거든. 그럼 4분의 1t면 여기서 딱 진행방이 오른쪽이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이 앞쪽에 있는 걸 겪을 텐데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끝났지. 이해했어? 이 위치가 여기에 도달했을 때, 왔을 때, 한 이쯤 왔을 때, 4분의 1 정도 시간이 지났어. 4분의 1 t 정도 시간이 지났어.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4분의 1 t면은 쿼터 정도만 왔을 테니까 그 다리가 d가 아니라 얼마로 고쳐야 돼? 마이너스 d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틀렸습니다. 니은만 참이고요. 기억 디귿은 오류가 있어. 정답 2번이 되는 거예요. 질문? 다 이해했어? 그럼 다시 앞으로 쭉 넘어가서 간섭과 해설을 얘기할 건데, 자, 5페이지로 돌아오시고요. 이게 할까? 요 얘기만 하고 싶어. 그 위상이라는 개념을 좀 소개할게요. 제가 위상. 위상은 지금 배웠던 파동을 잘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인데, 각도예요. 각도의 개념을 뜬금없이 들 거야. 진동을 이렇게 하잖아. 위아래로 1차원적인 진동을 조금 어려운 반진동, 단순한 진동,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하는 거를. 응? 자, 요거를 원으로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표현할 거냐? 위아래로 움직이는 패턴을 원 위에 물체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그 원 위에 물체가 돌아갈 때 그거를 그림자를 내려. 사형. 어려운 말로 정사형. 그림자를 90도로 한 평면에 이렇게 내리면 오늘 각각 그때 위치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단진동이잖아. 원동이 단진동으로 되어 있어. 그럴 때 그 위치를 매핑하고 싶어. 1대1로 대응해. 어떤 데이터를 주면 너 어디쯤 있겠다 라고 단진동 패턴으로 읽어낼 수 있냐면 각도를 주면 돼. 만약에 동경을 기준으로 내가 세타만큼 있는 곳에 위치에 있다 얘가 각도를 딱 주면 얘를 그림자를 내리면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떨어지겠지. 90도는 내려야 돼. 이상하게 내리면. 그럼 각도의 정보를 주면 얘가 변을 다 확인할 수 있죠. 그치? 그럼 각도가 같으면 똑같은 위치에 떨어지겠네. 이해했어? 이 각을 이상이라고 뭐라고 그러냐고? 이상은 각도 개념이야. 수학적으로 추상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사인함수로 우리가 파동을 그릴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얘를
잘 봐, 얘들아. 사실 얘나 잘 보면 원으로 이해해서 보면 뭐가 같다고 할 수 있지? 위치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원은 같다고 볼 수 있어. 요 한 사이클을 딱 뜯어가지고 여기다 딱 붙여봐. 그럼 얘가 여기 딱 붙겠지. 그 얘기는 원은 동에서 뭐가 같다? 동경이 크게 같겠지. 위상이 같다 이렇게. 다시. 파동에서 위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얘하고 얘는 똑같은 변이를 갖잖아. 주기적으로 위상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 원으로 바꿔서 그리면 동경이 크게 같거든. 이해했어? 위상이 같다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 자, 그리고 여기서 위상이 반대라는 개념도 배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만약에 플러스 5면 마이너스 5인 시점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이런 거는 위상이 반대다 이렇게 표현을 쓸 거야. 위상이 반대다. 요 각도로 표현하면 이쪽에 이렇게 떨어져. 그죠? 두 개의 파동이 있어. 중첩할 거야. 똑같은 동일한 파야. 같은 진동수와 같은 파형으로 만들어졌어. 합칠 거야. 합쳤는데 만약에 동일한 위상의 파형이 동일한 위치에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함수를 두 개를 더할 거야. 여기다가 겹쳐서 이걸 하나 더 더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두 배 더 뚱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위상이 같은 두 파형을 더하면 진폭은 두 배가 된다. 진폭은 두 배가 돼. 근데 내가 말할 때마다 위상이 같은 두 파형이 겹쳐져서 진폭이 최대 두 배까지 됩니다 라는 말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거 줄여서 위상이 같은 두 파형이 합쳐지면 중첩되면 보강 간섭을 한다. 이런 이상한 말을 쓴다. 보강이 뭐니? 우리가 이거 일상적으로 쓰지 않아? 더 세졌다 이 얘기잖아. 근데 특정 위치를 딱 잡았는데 똑같은 파형인데 이번에는 위상이 반대가 돼서 두 개의 파형이 만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하나는 이렇게 진동하고 있었어. 제가 물 위에 부표 알아? 바닷가 이렇게 떠 있는 거 위치를 나타내고 스티로폼 같은 거 부표 있잖아.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주죠. 근데 또 다른 파가 어디서 와? 두 개의 파동이 만들어져서 합쳐져서 더 크게 출렁출렁하면 보강이야. 근데 우연히도 하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똑같은 시간에 어떤 파동이 슈퍼포지션 되냐면 중첩되냐면 이번에는 위상이 정확히 180도 차이가 나는 반대되는 파형이 들어온 거예요. 자,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각각 시간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이 되겠지. 실제로는 어떤 파형이 나오냐? 아무 변이가 없어. 변이가 없어. 계속 0이야. 이게 상세 간섭이야. 그런 표현을 쓸 거야. 상세가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뭐 부딪혀가지고 깨져가지고 사라졌다 이런 느낌 있잖아. 여기 5개념이 있는 애들이 있어. 이거 하여튼 보강은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폭이 최대 2배까지 될 수 있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또 이 파동이 이렇게 출렁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보강 간섭은 잘 들어. 특정 위치엔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는 최대 진폭이 2배까지 될 수 있지만 다른 변이도 가질 수는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건 시간 그래프다. 시간 변이 그래프야. 왔다 갔다 할 거야 진짜. 이렇게 2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2배, 플러스 2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파동 2개가 우연히 똑같은 위상을 가져서 잘 부딪혀서 최대 2배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지. 이 상태로 고정된 건 아니야. 내가 부표가 2배까지 더 크게 출렁출렁하는 거지. 2배가 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야. 보강간섭은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상쇄간섭은 그냥 늘 every time 늘 변이 0이야. 정확하게 180도 차이 나는 반대의 위상을 가는 파가 딱 만나면 얘가 플러스 3일 때 마이너스 3이 부딪히고 얘가 플러스 5일 때 마이너스 5가 부딪히고 얘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 부딪히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1이 부딪히고 해서 정확하게 탁탁탁 상쇄하는 거야. 판판이 깨먹는 거야. 이해했어? 그게 0이 돼. 변이가 0. 여기 그 운동장에 학교 운동장에서 스피커 2개를 갖다 놓고 똑같은 파형을 만들었어. 파동이 똑같은 게 이제 2개가 전달되겠지. 그럼 어떤 위치에서는 여기 스피커, 여기 스피커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어떤 위치에서는 이렇게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 거기 속도가 다른 데보다 2배 크게 들려. 세기가 2배 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폭이 2배 커. 세기는 진폭의 제곱에서 4배 더 커지고. 그건 뭐 다음에 배울게. 세게 배우진 않을 거야. 다시 보강간섭이 일어나면 진폭이 2배 큰 파형이 들어와. 알겠지? 근데 우연히 이렇게 소한 부분에 밀한대가 만나는 그런 특정한 위치가 있어. 딱 위상이 반대인 거기 만나는 그런 위치들이 있거든. 그리다 보니 그런 위치는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아예 안 들리는 거야.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아예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상쇄가 되니까.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어폰 그 에어팟 노이즈 캔슬 파동을 딱 반파정, 그러니까 파동을 딱 위상을 반대로 만들어서 바깥에 있는 소리와 반대되는 파형 위상이 반대라는 거야. 거꾸로 뒤집어서 넣어주면 정확하게 캔슬 시키거든. 특히 주기적 속성이 있는 파동을 잘 제거해. 물소리라든가 바람소리 이런. 이게 대표적인 노이즈 캔슬링 상쇄 간섭을 활용합니다. 알겠죠? 근데 보강이든 상쇄든 둘 다 파동과 파동이 만나서 영향을 미치잖아. 이걸 간섭 이렇게 불러. 그게 지금 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거 옆에 그림 그려주고 얘는 합치면 2배로 그려주면 되고 얘는 일자로 이렇게 그리면 돼. 잠시 쉬었다가 보강 상태 간섭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 배웠어요. 이중 솔루션 공식에 여기 숙제 제출해 줄래?
그렇죠.